자, 과천고 중간고사 문제 같이 봅시다. 자, 1번은 다음식의 4칙 연산에 대한 문제인데 다짜고짜 집어넣기 전에 그래도 식을 간단히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우변으로 다 넘길까?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셈하냐면 세로로 셈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2b는 열을 맞춰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고, C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C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이 C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될 테고, C의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니까 마이너스 a를 써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b를 써주면 이렇게 되니까 세로로 셈하면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답을 골라주면 2번이 되겠네. 넘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부터 세로 셈을 하는 연습을 하길 바래. 자,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모르는 걸 문자로 놓는다라고 했을 때 G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겠지? 이렇게 세팅하면 빵점이라고 했어. 왜? A, B의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G 반은 A-BI가 될 텐데, 이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사실 이것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원래 다 빵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한 줄도 맞는 걸 쓴 게 없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일 테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문자가 2개니까 식도 2개 필요할 텐데 A, B가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할 수 있지? 이 조건이 없었으면 이 말도 못하고 여기에서 얘가 4고 2라는 말도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빵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하면 A는 1이 될 것 같고 B는 마이너스 1 되겠네. 마이너스가 좀 잘 드러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G는 1-i라는 게 나왔으니까 쓸데없는 거 지우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수를 낮추는 게 기본이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G제곱은 2G-2가 될 거고, G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얘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이거라서 2G-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를 셈해주면 어떻게 돼? G세제곱은 2G-4고 마이너스 2의 G제곱은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G-1이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i여서 2번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자, 또 어떻게도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 녀석은 G-1의 세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 플러스 1-i의 제곱이어서 i 빼기 2i니까 마이너스 i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겠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는 실수부 A와 허수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었지만 애초에 얘는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G와 G바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켤레복소수를 취해버리면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G값인데 얘는 뭐야 하면 G랑 G바에 대한 연방이기 때문에 G바를 없애는 게 속이 편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는 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1-i를 양변에 곱해주고 두 번째 식에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건 2고 이거는 4니까 마이너스 2g는 이거 없어질 거고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6에다가 플러스 2i 될 거고 얘는 8 마이너스 4i 되니까 위에서 아래 뺐으면 뭐 잘못됐나? 자,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i구나.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니까 g의 값이 1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걸 쉽게 할 수 있겠다. 됐니?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풀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게 공부했어야겠지. 물론 시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푸는 건 제정신은 아닌 거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여기다 또 똑같이 얘들 대입해서 풀면 답이 2번이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겠다.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등호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뭐라고 했는데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당연한 거고 a, b, c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식이 성립하지는 않으니까 이거겠네. 근데 구하는 게 뭐야 하면 이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거로 봐야겠지? 그러면 미지수 개수만큼 식개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식은 하나니까 얘의 관점에서 수치 대입을 하거나 개수 비교를 해서 식개수를 늘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아 하면 수치 대입이 가장 간단해 보이는데 양변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2는 마이너스 2c 되니까 c는 마이너스 1 될 것 같고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1 대입했으니까 얘는 죽을 거고 2a 되겠네. 그러면 a는 1 될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2b 될 테니까 b는 3 되겠네. 왜 또 문제야? 뭐 계산 잘못했니? 3 맞아? 그럼 왜 답이 기다려봐.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계산 잘못했구나. 0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맞겠네. 그래 더하면 답이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겠다. 니네 절대로 이런 정도의 것들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 나 잠을 못 자고 오니까 계산이야 실수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계산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뭐 할 수 있어 하면 당연히 개수 비교할 수 있어야겠지. 개수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우변은 세로셈을 해서 쓸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쓰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개수 비교하면 이 녀석이 2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고 이 녀석 2니까 답은 똑같이 나올 텐데 어차피 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2라고 처리하면 되겠다. 됐니?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나라면 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뭘로 할까? 뭐 가장 쉬운 거 사실 0이겠지? 0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이 얘기는 좌변을 x로 묶으면 2x-2가 되고 몫이 나머지가 2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xx로 묶이니까 얘만 x로 묶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거니까 여기서 x 따가면 뭐만 남아? a의 x 플러스 1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cx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녀석이 나머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c 해서 c는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는 뭐로 하면 좋을까 하면 뭐 사실 뭘로 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마이너스 1로 해볼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는 뭐야 하면 이 몫은 x 플러스 1로 묶으면 몫이 2고 나머지가 4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몫을 뭘로 묶을 거냐면 x 플러스 1로 묶을 거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의 x 플러스 1 더하기 b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b c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2b 마이너스 2c가 되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고 이 녀석이 2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다. 물론 이 문제에서 이게 좋은 방법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앞에 두 가지는 너무 어려운데 이 방법은 엄청 간단한 풀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쉬운 문제에서부터 배운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결코 이 문제에서 이게 좋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야.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 정도까지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부하면 니네 어려운 문제 풀 필요도 없어. 기본적인 것만 이 정도 수준까지 풀면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못 풀 수가 없거든. 근데 거듭 말하지만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방법대로 풀었는데 실력이 늘어? 안 늘잖아. 근데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검증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쓰니까 어떻게 돼? 습관 다 망가지지.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는 습관 자체가 없잖아. 시험에서도 그렇게 대충 푸니까 쉬운 건 대충 풀다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못 풀고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박살이 난다니까. 시험에서라면 당연히 이 방법을 안 풀어. 왜 그러냐면 평소에 쉬운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봤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감이 나름대로 생기기 때문에 문제 보자마자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겠지만 지금 이 방법은 결코 가장 이 문제에 적합한 방법은 아닐 거라는 것도 역시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쓰겠지? 다른 형태의 좀 더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에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일 가능성도 있거든?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때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평소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검증 없이 문제를 하나로 풀고 넘어갔다면 니네 생소한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높은 거야.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내가 지금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지금 중위권인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수학이 포기하고 싶어질 뿐이지 제대로 학습은 일어나지 않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실제로 학습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결코 상위권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상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중상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간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온 걸 바탕으로 고난도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게 좋은 거지 지금의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악착같이 달려들 필요가 없다. 물론 니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만 넘어갑시다. 자, 4번 봅시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인데
그 판별식이 0이 되는 게 K의 값에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 써주면 되겠지? 그럼 짝수차 공식이 더 좋아 보이니까 여기선 짝수차 공식을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식을 차근차근 정리하되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면 4KA라고 쓰는 건 바보야. 누가 K에 대한 항등식을 그렇게 쓰냐? 이게 0 된다는 거잖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 개수 비교할 텐데 여기서는 사실 개수 비교가 지금 상태에서 편하겠지? 그러면 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 됐니? 별로? 어려울 게 없지? 자,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하면 사실 전혀 이럴 이유가 없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미지수 몇 개야? 하면 당연히 A, B, C 3개거든. 왜? X의 값 알고 싶은 거 아니잖아. K의 값 알고 싶은 거 아니잖아. A, B, C의 값 알고 싶으면 미지수 3개 아니야? 그럼 식 3개만 얻으면 되겠네?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K가 0일 때도 완전제곱식이겠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완전제곱식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판별식을 쓴다면 C가 A제곱이 된다는 걸 바로 얻어낼 수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에다가 1 대입하고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때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식을 3개 얻어낼 수 있고 당연히 연립방정식이니까 문자수를 줄여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 방법이 여기서 좋은 방법이냐 하면 물론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니네가 평소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공부하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풀까 하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얘기야. 당연히 문제를 보면 수치 대입도 가능하고 개수 비교도 가능한데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쓸지는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이 문제 판별식 써서 풀면 되겠다 하고 마구잡이로 풀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쉬운 문제에서부터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공부거든.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여놔야 니네가 딱 보기에는 개수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문제를 만났을 때 개수 비교하다 안 되면 수치 대입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방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개수 비교하려고 달려드는 애들이 많아도 나는 이게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수치 대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평소에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시험에서 그것도 어려운 문제에서 되겠냐 이거야.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을 뺏기고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의 시험에서는 시간이 남지가 않아. 부족하다고 보통은. 제대로 한 번에 풀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을 뺏기고 못 풀기까지 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로 풀어보라는 얘기야. 됐지?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0이 아닌 세 실수 A, B, C라는 말이 있네.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 했어? 얘는 둘 다 음수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고 얘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야? C는 양수고 B는 음수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네. 내가 구하는 거 보니까 이 각각의 부호만 알아내면 되잖아?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내면 되겠지? 이거 중학교 3학년 문제잖아. 이것만 알아내면?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진짜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못하면 중3 것도 못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그러지 않기를 바래. A-C는 음수에다 양수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고, 2A 당연히 음수고, B 당연히 음수고, C 빼기 B는 뭐야? 양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양수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음수의 제곱이었으니까 부 뒤집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나오냐? 음수니까 부 뒤집어서 나오고, 얘는 뒤집어서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겠네? 그러면 차근차근 써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a. 헷갈리지 않게 쓴 건 지우는 게 좋겠다, 그지? 마이너스 b에 플러스 b 됐으니까 없어지고, c에 마이너스 c 됐으니까 없어져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됐지? 자, 6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미지수는 a, b 두 개 같은데 식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식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방정식에 근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있어? 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근이니까 대입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뭐 할 수도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도 있고, 네 번째, 뭐 할 수도 있어? 다항식이니까 인수정리 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중에서 식을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냐면 이 조건이라고 생각해. 양의 실수라는 말에는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보다 a가 중요하구나.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야 하면 허근이야. 근데 얘는 뭐야 하면 실계수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대입한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을 쓰면 식계수를 늘릴 수 있겠지? 근데 뭐 할 수 있어? 켤레근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혼합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네? 대입한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 쓰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무작정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식이 하나인 것 같지만, 얘를 복소수의 형태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뭐 한 거야 하면 철저하게 세로셈한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2a 마이너스 20 플러스 a로 묶으면 2b 마이너스 a의 i가 0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 그러면 얘가 뭐야? a, b가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용하면 식이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식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뭐 때문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식에서부터 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어서 a가 2b라는 거 알고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네? 그럼 어떻게 돼? 3b제곱 플러스 6b. 내가 틀리는 거 있나? 잘 봐. 벌써 틀린 거 같은데? 아닌가? 5b제곱에서 2b제곱 뺐으니까 맞네? 이렇게 되겠네? 맞나?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 되냐 안 되냐? 내가 뭐 잘못 쓴 거 있으면 얘기해. 계산 뭐 틀린 게 있나? 이렇게 뭐가 찝찝하지? a 대신에 2b 들어가면 여기 잘못 썼지. 여기가 4b인데 2b가 들어갔으면 여기가 4b여야 되잖아.
내 계산 틀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되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그럼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2고 A는 4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과 허수단위 I가 나오면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식에서 늘릴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에 강조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복소수의 상등 정도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겠지?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우아하게 켤레근으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 켤레근 쓰면 어떻게 돼? 실계수 2차 방정식이 허근가지니까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두근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근의 합은 2B인데 이게 A라는 거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그러면 A 대신에 2B라는 거 여기다 쏙 집어넣어버리고 여기다도 쏙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5B 제곱은 8B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0이니까 아까 계산해서 얻었던 식을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겠네. 그러면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B가 2라는 거 얻을 수 있고 A가 4라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겠다. 얘는 당연히 평소에 여러가지 방법 문제 많이 풀어봤다면 켤레근 놓칠 리가 없거든. 켤레근과 근각계수의 관계도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다. 됐지?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볼까? 자, 얘 그래프가 X축에서 한 점과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K의 값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나오겠다. 근데 얘는 뭐야 하면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 0보다 작아야겠지?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8K-7이 0보다 작아야 되네? 뭐겠어? 6 집어넣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1번이겠다. 됐지? 넘어갑시다. 자, 2x-3y는 12. 항상 말하는 게 등호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문자가 몇 개냐 식이 몇 개냐 이런 걸 보라고 했잖아. 얘는 미지수가 2개네. 그럼 식이 통상적으로 몇 개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2개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 1개 부족하여도 전혀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 그럼 식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할 거잖아. x, y 중에 뭐 줄일래 생각을 해봐. 근데 사람이라면 x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x를 줄이겠니? y를 줄이겠니? 하면 당연히 y를 없애서 x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됐다면 이런 거에서 x를 줄이는 바보짓을 한다거나 문자수 식에서 보는 게 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눈이 있는데 문자수가 몇 개인지 세려고 하는데 못 세는 사람이 있어? 문자가 몇 개인지 식이 몇 개인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여기서 문자수를 센다라고 했을 때 문자가 2개인 걸 알아내는데 수학적인 재능이 필요해? 아이디어가 필요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수업 시간에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문자수 세고 식 세고 식을 늘리거나 문자수를 줄이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조금 형태가 다르게 나왔다라고 해서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거 평소에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피드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보고 느끼는 게 있기를 바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강조했고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라는데도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줄이면 될까 하면 y 줄일 거니까 y를 x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x 곱하기 3i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야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말이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꼭지점에 x좌표가 저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겠네?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0까지의 거리는 3인데 7까지의 거리는 4니까 얘는 뭐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7일 때의 값이 최대일 거니까 7을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16 곱하기 2면 32니까 18 빼면 14 되겠지? 그러면 최대, 최소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평소에 풀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데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으로 제대로 이 결과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니네가 내가 하라고 하는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결과가 어떤지 생각해보라고. 진짜로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고 시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지 니네가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은 건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봐. 자, 문제 9번 봅시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얘를 알아내야 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겠어? 당연히 근을 구하는 거고 이거 근을 구하는 게 어려워하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이거 구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거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기는 해. 물론 가장 원초적이고 후진 방법이기도 하지. 근데 이걸 할 줄 몰라서 만약에 못했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네. 안 그래?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게 좋겠지?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워?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잖아?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모순이어서 x가 0이 아니라는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네? 왜 이런 걸 체크해?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이 2가 되겠네? 이제 뭐 하는 거 같아? 곱셈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얘를 이용해서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이거 한 번에는 못 구해도. 그럼 어떻게 구해? 제곱해서 구하잖아. 이렇게. 이 정도 변형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지? 얘가 8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풀마 루트 8, 즉 풀마 2루트 2가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만 되겠지? 왜? x가 양수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겠냐? 그러면 끝났네? x 플러스 x분의 1이 저거였으니까 얘를 세제곱하고 이걸 빼주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계산만 하면 되겠지? 얘의 값은 어떻게 되냐? 2루트 2의 세제곱 빼기 3의 2루트 2니까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16루트 2
계산 틀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나 계산 잘 틀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 이거는 사실 중학교 수준의 문제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뭐 틀린 거 있어? 얘기? 어? 더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16t 플러스 2루트에서 3번. 잠깐만 기다려봐. 뭐라고? 그 문제에서 어? 세제곱 더하기 어? 세제곱. 답이. 그치. 미안합니다. 그러면 좋은 지적이야. 얘의 값이 얘였고 얘의 값은 얘인데 두 개 더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다. 좋아. 좋은 지적이야.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런 것들 잘 실수를 할 때가 많으니까 계산 실수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좋아. 좋은 지적이야. 됐지? 니네 시험에서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됐지? 또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니? 이거 사실 대입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x분의 1이 뭐라는 걸 알아내면 사실은 얘를 유리화하면 아마 뭐랑 같아질 것 같아? 그거 해봐.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 하여간 간단합니다. 그거는 해봐. 지워되지? 그 다음에 얘는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얘 두근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두근의 합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지우고 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걸 만족하는 x는 사실 근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한 번에 알 수도 있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자, 10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2인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네. 그러면 무조건 뭐 알아놓으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 쓰이든 안 쓰이든 상관없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다 써놓으라고 했어.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등원하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보라고 했는데 얘는 뭐야 하면 표면적으로는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식은 1개야. 뭐 해야 돼 하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거나 식의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했지? 근데 내가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강조한 딱 한 가지. 그게 이 식의 변형에 대한 거잖아. 무슨 조건이랑 맞물리면 실수라는 조건이랑 맞물려서 나오면 식의수 늘릴 수 있다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차단하지 않겠어? 어떻게 식의수를 늘릴 수 있냐? 내가 여러 개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가 어려우면 문자수가 많거나 차수가 높거나인데 그 중에서도 식의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식의수를 늘리거나 미지수를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강조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변형하라는 거? 이 식을 2분의 1에 이렇게 변형하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뭐야 하면 이거니까 절대로 0이 되지 않겠네? 그럼 얘가 0이 돼야겠지?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각각이 0이라는 얘기니까 A는 B는 C가 된다는 얘기고 사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이 10이니까 A, B, C가 모두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가 밑변 반 자르면 2고 여기가 4고 직각이면
여기가 1대1에 루트 3 될 거니까 답은 곱한 값이어서 4루트 3 되겠네. 4번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다 쓰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 나는 시험에서 실제로 푸는데 10초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양수 조건 확인하고 나서 당연히 A는 B는 C라는 거 알았을 텐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 니네도 충분히 1분 안에는 풀었어야 되는 게 맞겠지? 이걸 생각했는데 시간이 몰랐다라는 건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거 엄청 강조하고 우리 예스프린트랑 델리 테스트에서 저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았고 우리 부교재에도 저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아직까지 모르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생각해봐.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다라는 핑계는 아예 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니네 지금 다 중학생인데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으면 뭐하러 고등선행을 지금 하냐? 어차피 오래돼서 다 까먹을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하지 마. 자, 11번 봅시다. 얘는 X축이 항상 접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접하는 직선 찾으라는 거지? 근데 당연히 Y축에 평행한 직선과 접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어? 얘를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X절편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구하라는 거지. 언제?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면 X절편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문제를 풀어볼까? 얘하고 뭐하고 접한대 하면 얘하고 항상 접한대.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얘기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연립해서 Y를 없앴을 때에 얻게 되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갖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네? 형태만 다르게 주었을 뿐이지 앞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라는 문제랑 완전히 똑같잖아. 몇 번이랑 똑같아?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데?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지 본질은 완전히 똑같다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항상 접하는 걸 이거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도 수업 시간에 풀어줬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생각하면 이게 0 돼야 되는 거고 등호 나오면 아무리 쉽더라도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따지라고 했는데 얘는 K의 항등식이자 A, B의 방정식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러면 K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4KA라고 쓰는 건 바보야. 이렇게 되겠네. 얘는 없어질 거고 이거 0 돼야 될 테니까 계수 비교하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야겠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절편 구하면 4분의 1 되겠네. 엄청나게 기본적인 문제다. 넘어갑시다. 자, 얘는 딱 보니까 어때 하면 이거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지? 당연히 얘를 치환해야겠네.
물론 999를 취한해도 상관은 없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취한하십시오. 이거 구하는 거니까 루트 없애고 싶으면 완전 제곱으로 바꿔줘야겠네. 인수분해에서. 그러면 어떻게 묶어야 돼? 하면 공통부분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t라고 취한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될 텐데 t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t는 뭐야 하면 x제곱이네. 맞지? 계산만 하면 되겠네? x제곱은 1000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000에 제곱하면 0 3개 더 붙겠지?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1이라는 건 1001을 빼라는 거니까 어우 나 이런 계산 오랜만에 해보는데? 어우 구려. 이렇게 되겠네? 내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1, 10, 100, 1000 이게 지금 맞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런 계산을 못하니까 잘 보라는 거야. 알겠지? 이 초등학생이 나보다 계산 잘하겠는데 지금? 답은 이렇게 되겠다. 됐니? 거저먹기여야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고등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다. 넘어갑시다. 자, 13번 같이 봅시다. 얘는 직접 나눗셈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뭐로 쓰라고 했냐면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직접 나누기는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구하는 건 뭐야 하면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써줘도 되고 나머지 정리를 써도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냐 하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2차식이면 뭐야 하면 미지수가 3개라는 거 알아 몰라?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식을 3개 이상 얻어줄 수 있는지를 봐주면 되는데 이거 수치 대입할래 개수 비교할래 할 때 개수 비교 웬만해서 하자고는 안 하겠지? 수치 대입하면 당연히 얘를 0 되게 만드는 2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거고 이것도 개수 비교하자는 말 안 하겠지? 쌍등식인데 당연히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수를 대입할 거니까 양변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P는 마이너스 1이고 P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끝났지. 왜? 식이 3개가 너무 바로 나오는데 평소에 미지수 개수, 식의 개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못 풀 수가 있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차식이라는) 말에서부터 이 말 빼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쓸데없는 건 지우고 계산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식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바로 알겠고 1 집어넣으면 C는 이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이렇게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 B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A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바로 나오겠네? 그러면 px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p의 2의 값 구하면 4라서 답이 3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나눗셈 알고리즘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초에 2차식이라고 하면 미지수가 3개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쉬운 문제에서부터 항상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식 3개 얻어내면 되는데 바로 식 3개 나온다는 거 알고 아무 망설임 없이 계산해서 문제를 풀었겠지? 이런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쓰면 기본기가 약한 거야.
당연히 문제를 풀 때 나눗셈 알고리즘 쓰고 헤매는 거 잘 말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평소에 문자수 시계수를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굳이 어려운 문제는 차수가 높거나 문자수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굳이 모르는 것들 몫이랑 막 이런 거 다 문자로 놓으면 문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하겠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야? 처음에 그런 시도 하려고 해볼 수야 있겠지만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 내가 강조한 걸 다 지켰으면 이걸 못할 리는 거의 없어. 계속 말하지만 피드백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워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 평소에 하라는 걸 다 했으면 진짜 어려울 수가 없잖아. 근데 틀린 사람들이 물론 아직 중학생이니까 틀릴 수 있다고 해. 근데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어려서 틀린 거야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문제 맞힐 수 있냐 하면 지금처럼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라고 하는 걸 신경 써서 하라고.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만 지키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오늘 90점 넘은 사람도 있어. 심지어 공통수학 처음 배워. 근데 여기 처음이 아닌 사람들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잖아. 뭔 차이냐고. 시간과 노력의 차이라고.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90도이고 AB가 9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대. 자, 변 AB 위에 한 점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고 점 P를 지나고 변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 R이라고 하지.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 45도고 여기 45도. 글씨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럼 1대1대 루트 2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9 루트 2고 여기 9고 여기 9라는 거 알겠네? 그러면 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면 모르는 걸 문자로 놔야 식 세우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식 세울래?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할까? 그럼 여기는 9-x 되겠네. 그러면 끝났지? 왜 끝났어?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일 텐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여기는 뭐야? 루트 2분의 9-x 되겠지. 그러면 1대1대 루트 2라는 게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얘 제곱하고 2분의 1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야 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81 빼기 내가 오늘 암산이 안 되는 날이고 암산하는 건 별로 좋은 습관 아니니까 차분하게 써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묶어줘야겠네. 그러면 2, 3 딸려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네. 내가 뭐 식도 잘못 쓴 거 있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딸려 들어가면 이렇게 딸려 들어가야겠지? 야, 날 감시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등호는 x가 3일 때 27 되는 거 알겠지? 답이 5번이겠다. 이런 정도의 도형은 사실 중학교 때 연습이
충분히 되고도 남잖아. 식 세우는 거. 이참수의 최대 최소고 제한된 범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의 시험에 나온 거지만 분명히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들 다룰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 이 x라는 걸 세팅을 했을 때 범위를 사실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걸 까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 문제에서 어디서 썼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쓰이고 안 쓰이고는 중요하지 않아. 저 습관이 없으면 언젠가 저것 때문에 크게 대일 수 있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라고. 새로운 문자가 나오면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 그러면 힌트가 굉장히 강력하네? 그러면 x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지.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 여기에서 둘 다 마이너스 1 끄집어내서 x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데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겠네. 그럼 나머지 상수항만 모를 테니까 얘를 이렇게 두면 사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냥 묶음으로 생각해서 전개하면 개수 비교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럼 앞에 거는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뭐야 하면 마이너스 a고 얘가 뭐야 하면 마이너스 b고 얘가 뭐야 하면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러면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은 3개니까 부정이잖아? 근데 뭐 때문에?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풀리지 않겠어? 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정수는 4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케이스 나누면 되겠네. C가 1이고 D가 마이너스 3인 경우 C가 3이고 D가 마이너스 1인 경우 C가 마이너스 1이고 D가 3인 경우 C가 마이너스 3이고 D가 1인 경우. 그러면 이 경우 생각하면 마이너스 A의 값이 마이너스 2고 B의 값은 뭐냐? 마이너스 B의 값은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B는 마이너스 8 되겠지. 자, 두 번째 경우 3과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는 2고 3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B는 나 계산 틀리는지 잘 봐. 나 잘 틀려. B는 몇이야? 마이너스 B는 C 빼기 D니까 4겠네. 그럼 이 경우는 A, B를 곱하면 8 되겠다.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는 2고 마이너스 B는 C-2니까 이렇게 되니까 A, B는 또다시 마이너스 8 될 거고 이 경우 생각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고 C-D를 하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 경우는 AB 8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만 낼 수 있겠다. 됐니? 여기까지 식 세우는 게 어려운 일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모르면 문자로 넣고 식을 세우라고 했는데 1차 식에서 뭘 몰라 하면 당연히 개수를 모르잖아. 모르는 거 문자로 넣으면 못 풀 수가 있나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모르는 것만 문자로 놔야지 이것까지 문자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면 개수가 정수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면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놓는 게 당연한 거고 곱해서 이거 되는 것도 옵션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됐지? 자, 16번 봅시다.
직접 나눗셈 못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쓸래? 무조건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써놓고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목도 이거고 나머지도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라고 했지.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과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얘가 3차 이상이면 차수가 둘이 똑같으니까 안 되지? 얘가 1차면 어떻게 돼? 얘는 1차인데 2차니까 안 되지? 상수면 상수인데 2차니까 안 되지? 유일한 옵션은 얘가 2차고 얘는 2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유일한 옵션이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려울 수가 있나? fx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미지수가 두 개여서 문제를 못 풀 것도 같지만 식이 두 개 이상 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낼 수 있어? 식 두 개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 뭐냐? 최고차의 개수 뭐야? 몇이야? 이 식의 전개식에서 최고차의 개수 뭐야? 뭐라고? 3a겠지?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최고차의 개수처럼 보여?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0인지 아닌지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잖아.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a가 0인 경우 생각했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기 때문에 a가 0이면 뭐 a로 나누는 거 당시 얘는 뭐 0은 아니니까 조심은 해야겠다. 만약에 b도 0이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안 되나?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fx는 이거 0돼서 다 없어지면 0되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데 걸려서 문제야. 왜? 상수항이 최고차항인데 개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이 케이스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는 해줘야 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는 해줘야겠지. 그러면 fx가 어떻게 돼? 3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3bx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 될 텐데 문제는 뭐야? 이 녀석이 최고차항이 돼야 되니까 1 돼야겠지. 왜? b가 0 아니잖아. 얘는 뭐 돼야 돼 하면 0에서의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돼야 되거든. 근데 이 두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야. 왜? b가 3분의 1이 되면 이거 양수 돼야지 마이너스 4분의 1 절대로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모순에 걸리니까 이것도 안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는데 니네가 덜컹 이걸 가지고 3a가 1이라고 적어서 문제를 풀고 끝내면 이거 무조건 감점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운이 좋아서 맞은 거라고. 만약에 b가 3분의 1이었으면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몇이냐? 9분의 4겠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얘가 9분의 4로 주어져 있었다면 a가 0이고 b가 3분의 1인 게 답이 된다니까? 실제로 답이 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 케이스들 따지지 않았다면 감점이 엄청나게 많이 돼야 돼. 그리고 그 풀이는 그냥 틀린 풀이야. 학교 시험이니까 부분 점수를 줄 뿐인 거지 이 풀이가 올바르냐 하면 기본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풀이라고. 최고차항의 개수 같아? 문자 포함되어 있으면 0인지 아닌지 생각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를 들면 어떤 데에서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k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 실수 k에 대해서 x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뭐 이거 뺄까? 이렇게 줄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런 말 하면 판별식 쓰면 안 돼. 왜? k 플러스 2가 0이면 2차가 아닌데 어떻게 판별식을 쓰냐?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 최고창 개수 같아? 문자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0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아직 풀이 니네가 푼 거 다 안 봤지만 오늘 걷어갔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볼 거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 곱해서 개수가 0이냐 아니냐 따진 사람이 있을까 하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 따진 사람 있어? 따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따져봤어? 이렇게 문제에 은근슬쩍 녹여내면 평소에 이걸 지키는 습관이 없는 애들은 내가 저걸 해야지 저거 문제 풀 때 따져야 되는 문제야 라고 해서 이렇게 통으로 외우고 있는 문제는 풀어. 근데 이렇게 문제에서 중간에 녹아 나오면 못 풀어.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야? 쉬운 문제에서부터 배운 걸 가지고 배운 대로 여러 가지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요거 원래는 따져줘야 된다. 실제로 이게 9분의 4로 나왔다면 이 케이스에서 답이 나온다. 알겠니? 그럼 문제를 끝까지 풉시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저 케이스가 안 됐으니까 이제 뭐야? A는 0이 아니겠네?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3A가 맞으니까 3A는 1이어서 A가 뭐 돼? 3분의 1 되겠네?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의 0은 B제곱 더하기 B인데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그러면 F3의 값 구하는 거니까 Fx 써주면 되겠지? 3x제곱 플러스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에 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얘만 가지고 와서 F3의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7 플러스 1 빼기 2분의 1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54. 나 틀린다. 잘 감시해라. 봐봐 틀렸잖아. 잘 감시하라고 했지 내가. 여기면 2가 두 번 곱해지니까 여기 4지. 아이 진짜. 잘 감시하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다. 내가 뭐 경우 나누고 논리적으로 뭘 따지고 이런 거는 잠을 못 자도 거의 틀리는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니네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막 말 따로 손 따로 막 이렇게 나가니까 계산이 자꾸 틀리는 거거든. 그건 니네가 잘 봐. 됐지? 넘어갈게. 실제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테스트 문제나 복습 문제, 예습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는 더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었어. 뭐 심지어 신성구 기출도 풀었거든. 그때도 차수 조건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 근데 여기서 이거 못 따지면 안 된다. 넘어갑시다. 거의 끝까지 왔네 이제. 자 17번 볼까? 얘는 두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립방정식에서 y를 소거해서 만든 얘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x좌표니까 뭐야? 실근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교점이 두 개니까 사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두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글씨 되게 이상하겠는데 여기 사실 이렇게 들어가야 맞겠지? 그러면 모두 알 수 있어. 실수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가정해도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야 따지는 습관이 있었다면 3개인 거 알겠지? 식 3개 얻어내면 되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식 얻어내고 싶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끝나겠네. 이거니까 두근의 합은 3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7-k고 얘는 베타가 더 크니까 음수여서 뒤집어서 나오면 이게 이거니까 야 이거 못 푸는 게 더 어렵다. 야.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k가 없는 식이 있잖아. 베타는 4고 알파는 -1이니까 이 녀석은 -4에서 k는 3 되겠네.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도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어려운 버전으로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제야. 당연한 얘기잖아. 됐지? 이제 이거 K가 3이 아니라 11. 아 뭐 그래 계산 중에 틀리면 아 새끼가 잘했어. 야 봐봐 나 제정신 아닌 거 알겠지? 그러니까 계산 틀리는 거 얘기하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세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얘에 대해서 제곱하는 건 얘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 가지고도 풀라고 하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안에 식의 부호 생각하라는 거 당연한 거고 중3 때부터 나오던 거지. 거기다 제곱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도 엮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심지어 뭐 알파 베타 구해서 써도 되겠다. 왜 그럼 실근이라는 거 알면 판매식이 서로 다르니까 양수라는 거 이용해서 실제로 두 건 더하고 곱하고도 할 수 있어. 조금 귀찮을 뿐이지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야. 됐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같아? 사실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 것 같지만 이걸 치환하는 순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문제고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겠지. 왜?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틀리는 애들 다 어떻게 틀리냐? 이 문제를 치환해야 된다는 건 보통은 알아. 그리고 어떻게 풀어? t의 범위를 생각을 안 해서 틀려. 근데 내가 아까 다른 문제 풀 때 뭐 하라고 했어? 새로운 문자가 나오면 범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거는 되게 일반적인 얘기야. 어떤 특정한 문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 했어 하면 여기서 했잖아. 이거 할 때 일부러 범위 얘기 안 하고 문제를 쭉 풀어줬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지.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사실은 여기서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중요하다고 했어? 문자를 세팅하면 범위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문제는 물론 18번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 이런 문제는 개나 소나 다 맞아. 근데 그 개나 소나 다 맞는 문제인데도 범위를 생각 안 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 근데 아직 니네 풀이 안 봤어. 근데 분명히 제대로 복습 안 한 사람들 중에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여기에서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그게 방지되는 효과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니네 평소에 공부하는 태도로 미루어 보아 저걸 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정상적으로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야. 이것만 잘 지키면 얘는 쉬운 문제 2번 푸는 거랑 똑같거든. 틀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도 알아야 될 건 뭐야? 치환하고 범위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푼다가 아니라
새로운 문자를 쓰면 범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이거 안에서 틀렸던 적이 있다, 주의해야 되는 거다 라는 걸 마음에 새기는 거야. 이걸 보면 이걸 생각하는 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전에 말했지, 뭐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뭐 배운 지 오래돼서 뭐 문제를 못 이딴 소리는 가당치도 않아.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헛소리야. 왜 그래? 야, 새로운 문자가 나올 때마다 범위를 생각하라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놨으면 단원에 상관없이 문자를 쓰는 건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럼 1년이 지났으면 1년 동안 이걸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면 옛날보다 더 잘해야 맞는 거지. 아, 선생님 제가 이 문제 풀어본 지 오래돼서 이걸 까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진짜로 이걸 한 지 오래돼서 범위를 생각하는 걸 까먹었다라는 건 진짜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피드백이라고. 니네가 그런 소리를 하고 싶었다면 공부를 잘못한 거야. 이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니네 안 나빠.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방법의 문제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건 피드백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여기서는 gx라고 줬잖아? 얘는 당연히 꼭지점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했지. 0은 여기고 3은 여기니까 요렇게 되면 gx의 범위, 내가 t라고 취하는 애의 범위는 여기에서 3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까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의 답은 이거랑 이거 되겠다. 얘는 어떻게 풀면 돼? fx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이고 t의 범위는 이렇게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최소 한눈에 알 수 있는 형태로 써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하네? 꼭지점의 t 값은 이거고 y좌표는 이거고, 얘는 마이너스 1까지는 1로부터의 거리가 2고 3까지도 2니까 여기 사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의 범위는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라는 건 뭐야? 라고 물으면 t에 3 들어갔을 때나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잖아? t에 3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k-6 이렇게 될 텐데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k는 6 될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k 플러스 2니까 답은 8이 되겠다. 됐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야? 전개해. 개수 비교하면 되겠네. 왜? 항등식이라며. 두 번째 풀이 뭐야? 수치 대입해. 왜? 미지수가 A, B, C, D 4개니까 식 4개 이상 얻어내면 되잖아. 나다못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미지수의 개수, 실계 개수 따지고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따져서 푸는데, 니네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지금까지 등호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얼마나 많이 봤겠니? 그때마다 이런 것들 생각했으면 푼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라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오히려 지금쯤이면 문자 개수가 몇 개고 시 개수가 몇 개고, 얘가 몰 문자로 보면 방정식이고 몰 문자로 보면 항등식이고, 여기서는 몰 문자로 보면 간단하고 어려운지가 술술술 나와야지. 그게 안 되잖아, 대부분. 이거는 재능이나 이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로 오래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습관의 문제라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문제 몇 번 풀 때 이거 풀 때 조립제법으로 풀어줬었는데, 여기서는 조립제법이 사실은 내가 풀어준 것 중에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조립제법으로 푸는 건데,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 생각해보면 조립제법으로 풀 때의 기준은 뭐야? 그치, 1차항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건데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x의 개수가 1인 거겠지? 얘는 1인 걸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x-1이라는 건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정도까지 쓰지는 않는데 그냥 한번 써주는 거야. 서비스. 얘는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세제곱이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기 2분의 1이 아니라 2이 아니에요? 어디? bx 야야 미친 소리를 했네. 좋은 지적이야. 야 내가 오늘 오락가락하니까 잘 봐. 이런 미친 소리를. 좋은 지적이야. 이러면 이게 다 뒤집어져야겠지. 미친 소리를 오늘 잘도 하네. 됐니? 그러면 2분의 1로 연달아서 조립제법을 3번 써주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끝내러 갑시다. 또 미친 소리를 하고 있잖아. 얘가 뭐야? t고 한 번 더 써주면 어떻게 돼? 얘가 c고 한 번 더 써 c 아니지 2c지 2c. 야 말려 미친 소리 계속하자. 말려 이거잖아. 얘는 4b고 얘는 8a 되겠네. 그러면 끝났네. a는 1이고 b는 2고 c도 2고 d도 2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네. f3.5 구하라는 거지? f의 2분의 7 구하라는 거잖아. fx가 뭔데? 2x-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2x-1의 제곱 더하기 2의 2x-1 더하기 왜 저기 d만 저기 봐봐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려. 그러면 끝났지. 2분의 7 대입하면 2x가 7되니까 얘는 6의 세제곱 2 곱하기 6의 제곱 2 곱하기 6 더하기 2니까 216 더하기 72 더하기 12 더하기 2니까 74랑 얘 더하면 292니까 답은 302 되겠다. 됐니?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숫자도 안 바꾸고 했어. 왜? 내가 이 문제를 예습 프린트에 넣어놨었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제 사실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지? 사실 이 정도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진짜 제일 쉬운 시험 중에 하나야. 과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험이 쉬운 편이야. 과천 지역에서도 과천고는 시험이 쉬운 편이야. 근데 과천고에서도 이 시험지가 엄청나게 쉽게 출제됐을 때의 시험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나는 좋은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망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아. 이거 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제로 니네의 고등학교 때의 시험 결과랑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근데 내가 공부를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업 시간에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까지 많이 풀어줬어. 그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시험이었잖아.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대부분의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평소에 강조했던 것만 잘 지키면
이거 까먹어서 못했어요 라는 소리는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해. 그것만 지켰으면 90점 넘는 게 어렵지 않았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점수가 왜 이런지 생각해 보라고.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고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 근데 이게 피드백인데도 불구하고 아 신경 안 써 이거 실수일 뿐이야 라고 하거나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는 건 앞으로도 어렵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알겠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